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전망대 이용선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피습 사건이 계속해서 논란을 낳고 있습니다. 여야 간 해석은 차치하고서라도 부상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를 부산에서 서울까지 헬기로 이송한 게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의료계에서는 권역 외상센터가 있는 부산대병원이 아닌 서울대병원으로 헬기로 이송을 굳이 한 것은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특히나 지역 의료계에 대한 불신을 심어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의 상황과 의료진의 판단을 자세히 알 수는 없겠습니다. 다만 지역 의료계의 공백과 불신의 이슈를 다시 불러온 건 맞지 않나 싶은데, 정부가 지역 국립의대 신설에서 방향을 틀어서 의대 정원 확대로 정책 방향을 조준하고 있습니다. 의대 정원 수요 조사가 끝났지만 아직도 증원 규모나 시기에 대한 발표는 늦어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전남에서는 국립의대 신설에 대한 불씨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 이번 이재명 대표의 피습이 정치적 공방보다는 지역 의료 전반의 확충과 불신의 문제를 깨는 방향으로 논의가 흘러갔으면 좋겠고요. 정부는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라디오 전망대가 준비한 소식입니다. 지역 소식들 뉴스브리핑 통해서 들어보고요. 새해를 맞아서 정인화 광양시장, 정기명 여수시장과 인터뷰 잠시 후에 이어집니다. 민원 해결사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1월 4일 목요일입니다. 라디오 전망대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 지역 뉴스 정리해보죠.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합니다. 전화 연결돼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순천에서 시작합니다. 순천시가 지역 주민들을 위해 설치한 파크 골프장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성됐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어요. 네, 순천시가 순천시 상사면에 조성한 이 파크 골프장이 행정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고 시설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들의 동의를 편법으로 받아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최근 해당 파크 골프장 인근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제기했고 그 결과를 회신받았는데, 해당 시설물이 수도법 제7조 사항에 따라 행위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며 시설물 설치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논란의 핵심은 해당 시설이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하는데 순천시가 파크 골프장을 조성하기 위해서 받아야 하는 자치단체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지역 주민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로 인해 순천시의 파크 골프장 조성 과정에서의 행정 절차가 부당하게 진행됐다는 사실이 드러났고, 현재 순천시 관련 주무부서에서 후속 조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인데 정작 시가 인허가 절차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했다는 겁니다. 해당 사업을 추진한 시의 입장 어떻습니까? 네, 해당 파크 골프장 조성 사업은 순천시 체육산업과에서 추진한 사업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이 제기되자 순천시 환경관리과는 사업 추진 주무부서인 체육산업과에 원상복구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는 언론을 통해 체육산업과에서 제출한 원상복구 계획서를 검토한 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보완 조치할 예정이라는 입장인데, 사업 인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 추진으로 인해 순천시 체육사업부서가 이 환경업무 인허가 부서로부터 행정처분을 받고 있는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사업을 추진했다가 낭패를 보고 있는 주무부서인 체육산업과는 일단 순천 파크 골프장을 오는 3월까지 임시 휴장하고 원상복구에 나설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주무부서는 파크 골프장이 있는 건물이 상수원 보호구역 안에 위치하고 있어 보호구역 밖으로 이전하는 것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해당 건물은 50제곱미터 규모로 현재 순천시와 위탁 계약을 맺은 순천시 파크 골프협회가 사무실로 사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예, 순천시는 불법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건물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시설을 계속 유지하겠다 이런 입장 같은데, 인근 마을 주민들은 불법 논란이 제기된 골프장의 완전 폐쇄를 주장하고 있어요. 네, 파크 골프장 인근 지역 주민들은 순천시가 행정 절차상 하자 부분을 보완한 후에 파크 골프장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것으로 보고, 향후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거나 권익위원회에 민원 청구, 또 시위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파크 골프장이 준공되고 나서야 비로소 시설물의 존재를 알게 됐다며 보통 지역에 시설물이 들어서게 되면 주민공청회 등을 열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순천시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는 전혀 관련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며 골프장의 폐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순천시가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주민공청회를 개최하는 대신 마을 이장협의회를 통해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고 하는데 이는 주민 전체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일방적인 행정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순천 파크 골프장과 도로 하나를 두고 떨어져 있는 인근 마을 주민들은 파크 골프장이 조성되면서 각종 소음이나 환경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또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마을 도로에까지 차를 주차하면서 생활 공해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민을 위한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정작 시설 주변의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상황, 행정 절차를 지키지 않고 준공이 된 만큼 시 입장에서도 딱히 변명의 여지는 없어 보여요. 자, 광양으로 가겠습니다. 광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랜드마크 조성 사업이 시의회 예산 삭감으로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광양시의 또 다른 역점 사업인 수소도시 조성 사업, 의회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어요. 네, 광양시가 올해 본 예산으로 책정한 수소도시 조성 사업 예산이 의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광양시의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함께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지난해 시의회에 제출한 2024년 본예산에 광양 수소도시 조성 사업에 67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포함시켰는데 해당 사업은 수소 배관 19km, 운영센터, 홍보센터 등에 대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광양시는 해당 예산을 편성하면서 이 수소산업에 대한 기반을 사전에 마련하고 이를 통해 산업 생태계를 사전에 구축해 산업이 활성화됐을 때를 사전에 대비하겠다는 이유를 들어 사업 예산을 편성해 시의회에 동의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광양시 집행부의 수소산업도시 조성 민간위탁 동의안과 예산이 편성이 된 이후 광양시 의회는 민간위탁 실패 사례가 많은 점, 또 사후 관리비의 부담, 철저한 사전 준비의 필요 등을 이유로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고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한 상황입니다. 이 광양시 집행부로서는 시의 역점 사업인 랜드마크 조성 사업과 함께 추가로 수소도시 조성 사업이 시의회의 동의를 얻지 못해 표류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굵직한 광양시의 현안들이 의회 동의를 얻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는 상황, 단순한 힘겨루기를 넘어서 집행부와 의회 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죠. 네, 수소도시 조성사업 동의안과 예산 삭감에 대해 광양시 의회는 현재 광양시는 민간 위탁이나 대형시설 운영비 등에서 타 지자체보다 많은 유지비를 사용하고 있고 특히 전문성이나 계획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 위탁시설을 늘려간다면 시민들이 겪는 부담만 가중된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는 광양시 집행부는 의회 의견을 존중해 내실 있는 기본 계획을 토대로 오는 2월이나 3월에 의회와 대화를 거쳐 동의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인데 광양시는 최근 수소도시 육성 포럼을 개최하는 등 여전히 사업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광양시는 수소도시는 탄소 배출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광양시의 이미지를 희석할 수 있는 대안이 될 수 있고 수소도시 조성 시기가 약간 조정이 될 뿐 큰 방향성은 달라지지 않았다는 입장입니다. 광양시의 이 같은 사업 강행 의지에 대해 광양시 의회 일부 의원들은 광양시가 수소도시로 가야 하는 것은 맞지만 중요한 것은 시기와 방법인데 현재 전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관련 용역 결과를 지켜보고 시 차원에 할 수 있는 방안들을 고민해도 늦지 않다며 광양시가 자칫 서두르다 낭패를 볼 수도 있다는 입장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스브리핑 GBS 뉴스의 차범준 편집장과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 시간만 투자하세요. 지역 이야기를 모아 전해드립니다. 지역 시사는 역시 여수 MBC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예, 2024년 새해 첫 주입니다. 각 지자체들도 신년 계획을 내놓고 새로운 한 해를 시작했는데 아쉬웠던 부분들은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지, 새로운 비전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또 시민들께서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오늘 광양시, 여수시 차례로 지역의 현안들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정인화 광양시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정인호입니다. 예, 청취자분들께 새해 덕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광양 시민 여러분, 그리고 MBC 라디오 전망대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해가 힘차게 밝았습니다. 청룡이 비상하듯 모든 우리 시민 여러분, 애청자 여러분, 올 한 해 힘찬 기운으로 도약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난해 광양시가요, 사회안전지수 평가에서 호남권 1위를 하기도 했고요. 네. 투자 유치 부분에 있어서도 성과를 냈습니다. 역대 최고 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했는데 지난 한 해 바쁘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습니까? 네, 사실 언제나 바빴습니다만 지난 한 해도 역시 정신없이 달려오는 한 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작년에 우리 시는 대한민국 살기 좋은 지역 지방자치단체 평가에서 사회안전지수 호남 1위, 그러니까 광주, 전남, 전북에서 1위를 차지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그리고 또 전라남도 투자유치 우수시군 평가에서 대상의 영예도 안았고 그 이외에 여러 가지 기관 표창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모든 결과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우리 광양 시민의 여방을 받들어서 힘차게 열심히 뛰어온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우리 시민들과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또 광양 지역 내 산업 현장 곳곳에서 노사 갈등이 이어지면서 긴장된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광양시 노사민정협의회에서 3시간 마라톤 회의를 갖기도 했고 실질적으로 운영하시면서 노사민정협의회를 광양 지역의 노사관계 특성, 갈등 해소 방향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것 같거든요. 네. 사실은 작년에 이제 노사분규가 일어나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각계각층 시민들, 전문가들을 쭉 만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모든 분들이 얘기가 양보와 대화, 타협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주셨고 예. 저는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양보 없는 타협은 있을 수가 없다 하는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노사민정협의회를 개최를 해서 3시간 반에 걸치는 마라톤 회의를 했습니다. 저는 이 회의를 통해서 노사분규 당사자들이 임시위원으로 위촉된 가운데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자신들의 입장을 가감없이 충분히 발표를 하도록 그렇게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에 대한 이해도 어느덧 가지게 되고 또 우리가 좀 약간 심한 측면이 있었다는 반성도 하게 되고 이러면서 자연적으로 대화와 타협과 양보를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마라톤 회의를 끝내면서 TF를 만들었습니다. 노사민정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TF를 만들어서 가동을 했는데 사실은 그때 이미 노사민정 마라톤 회의를 하면서 해결의 실마리를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예.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그냥 타결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주 값진 경험을 하게 되어서 앞으로도 우리가 해결을 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하나 모티브를 만들었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예. 중요한 것은 노사 갈등이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하는 거 이것이 더욱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노하우들이 잘 축적이 돼서 앞으로도 활용이 좀 되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네. 예, 또 이순신대교 국도 승격 문제도 지난해 이어서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진행 상황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사실은 이 국도 승격 문제는 제가 국회의원 때도 끊임없이 정부에다 촉구를 했었는데 예. 그때마다 정부의 대답은 안 된다는 것이었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와 여수시 그리고 전라남도가 힘을 합해서 논리를 개발하고 또 강계 요로에 이렇게 청을 넣어서 계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이 도로는 원래가 이 국가산단 진입도로 그러니까 여수 석유화학단지 그 국가산단 진입도로 명목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게 저희들의 논리의
대강입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나오는 이 국가 산단에서 나오는 세금으로 본다면은 엄청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 6조 원 이상의 세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이것을 반드시 국가에서 관리해야 한다 하는 그 논리를 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예. 뭐 논리가 사실 뭐 변한 건 없을 텐데 참 사정이 점점 안 좋아지는지라 네. 참 고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아무튼 좀 그것도 성과가 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논리도 중요할 것이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 논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노력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예. 노력이 조금 더 가열차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힘을 쓰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살펴볼 교통 인프라가 경전선 관련된 이야기도 작년 한 해 많이 나왔어요. KTX 이음 광양역 정차 가능하겠습니까? 저희들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최종 결말이 난 것은 아닙니다만 예. 저희들이 그 경전선 KTX 이음 광양역 열차를 성사시키기 위한 논리 개발을 위해서 용역을 저희들이 이제 맡겼는데 지난 12월 말에 최종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 그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미정차하는 것보다 정차하는 것이 그러니까 KTX 경전선 이음 열차가 광양역에 미정차하는 것보다 정차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그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그러죠. BC가 더 높게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저희들은 얼마든지 이 KTX 이음 열차의 광양역 정차를 주장할 수가 있게 됐고요. 또 이것을 거부할 명분이 없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비용 편익 분석 항목 중에는 순천역과 여수역이 8.1km밖에 안 되지 않는다는 그 내용까지도 포괄되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희들이 논리를 전개해서 관철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적인 근거는 마련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광양시 의회에서 광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이 대목에서 요청하기도 했는데 어떤 맥락이라고 읽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이 조금 더 노력하라 그런 뜻이겠죠. 저희들이 뭐 할 노력은 다 했습니다. 작년에 당초 3만 명 목표로 서명 운동을 했었는데 7만 명이 달성이 됐고요. 제가 직접 교통부 장관도 찾아뵙고, 그 다음에 이제 철도공사 사장님도 뵙고, 그리고 뭐 관계 요로에 모든 노력을 기울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직은 그 공사가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공사가 마무리되는 그 시점을 택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만든 논리를 호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광양보건대학교 문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광양의 유일한 대학이에요. 근데 지역사회 관심은 조금 시들해지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문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중요한 게 지금 이제 교비 횡령에서 불거진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해결되는 게 급선무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게 이제 재정 기여자가 나와서 이 재정 기여자가 뭔가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보건대가 일어설 어떤 그런 충분한 여건이 조성이 됐을 때 우리 시민들이나 또는 우리 시나 또 교육부나 여기에서 적극적인 대응 노력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가장 중요한 것이 교육부 방침과 그다음에 재정 기여자의 출연 이것이 가장 급선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광양 지역의 관광 분야 이야기도 좀 해볼 텐데 일단 구봉산 관광단지 개발에 LF 리조트가 4,2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큰 규모고 어떻게 추진이 되는 겁니까? LF는 지역 기여 사업, 지역 공헌 사업으로 예. 관광단지 조성을 계속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그 관광단지 속에 27홀 골프장이 들어가 있고요. 추가로 이번에 이 케이블카하고 알파인 슬라이드를 LF에서 맡아서 해주겠다 하는 그 업무 협약을 작년에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봉산 이 관광단지는 결국은 이제 어린이 테마파크와 그다음에 LF 관광단지, 그다음에 포스코에서 제공하기로 한 체험형 조형물, 그다음에 세계 최장 출렁다리, 알파인 슬라이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올해는 조금 더 가시화될 걸로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작년 한 해 참 많은 이야기가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신 철동상 사업 추진이 좌절이 됐었어요. 시의회와의 갈등도 약간의 좀 있었고 또 이름을 명칭을 바꿔서 추진을 하게 됐었고 올해도 추진을 하십니까? 네, 그거는 제가 작년에 이 좌절이 된 후 방침을 밝힌 적이 있습니다. 예. 그 핵심 내용은 조금 더 설득을 하겠다. 우리 시민들을 그다음에 의회를 설득을 하겠다는 게 이제 그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때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순신 장군과 광양과는 관계가 희박하다 하는 그것 하나였고, 예. 그다음에 그냥 철덩어리 세워서 뭐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주된 이제 반대 내용이었었는데 사실 그 이순신 장군과 광양과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역사적인 어떤 팩트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게 단순히 철덩어리 세우는 게 아니고 건물 안에다가 일종의 건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하자면 이순신 장군 동상을 이미지화한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 안에다가 결국은 여러 가지 콘텐츠를 집어넣자는 것이었는데 그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확한 방침 설명 그다음에 콘텐츠를 만들어서 계속 설득해 나가고 그것을 기어이 만들어내겠다 하는 게 제 보관이고 우리 시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매화 축제에 대한 개선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교통 인프라 개선, 킬러 콘텐츠 확충, 향후에 또 여러 가지 용역도 발표하셨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어떤 계획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해 매화 축제를 추진하면서 122만 명이라는 참 초유의 관광객 이 내방을 저희들이 경험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필히 발생된 문제가 교통 문제였습니다. 교통 혼잡이 너무 심해서 다시 오고 싶지 않다는 그런 반응을 보이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아서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용역을 발주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용역 결과 여러 가지 대안이 나왔거든요. 주문을 이렇게 했습니다. 이건 기존의 어떤 그 생각을 완전히 탈피하는 발상의 전환을 한 상태에서 우리가 교통 문제를 좀 해결하자.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교통 현안 문제의 맥을 짚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안을 여러 가지 마련해놨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게 축제가 저희들이 이제 도 대표 축제로 인정은 받았습니다만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이것을 이 정부 대표 축제로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욕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콘텐츠를 강화시키자. 그래서 매화 축제 하면 하나 떠오르는 어떤 콘텐츠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콘텐츠를 이번에 개발을 하기 위해서 소위 말하는 집단지성 브레인스토밍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걸 지속적으로 브레인스토밍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들과 토론을 거쳐서 제대로 된 콘텐츠를 좀 많이 생산해내야 할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하고 진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코스트코 광양 유치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관심이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또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던 지역의 소상공인들과의 소통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고요. 저희들이 그 코스트코 측과 계속 접촉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이게 저희 광양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전라남 도내 다른 지역들도 코스트코를 유치하겠다는 그런 생각들을 갖고 지금 접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예. 예. 저희들이 성실하게 최대한 좋은 조건을 제시를 하면서 다른 시군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여간에 그러한 과정에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만약에 유치됐을 경우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과도 충분히 논의하고 옛날 그 LF 입점 시의 어떤 경험을 살려서 아무도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 나눈 현안 외에 이건 꼭 이야기해야겠다 싶은 게 있으십니까?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2차 전지 소재 산업에 특화해서 우리 광양이 맹실공이 우리 국내 외적으로 2차 전지 소재 산업을 메카하는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전지 소재 산업, 그다음에 수소 산업, 그리고
관광산업 복지에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장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인화 광양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MBC 라디오 젊고 당찬 시사 생활밀착 뉴스 이용선의 라디오 전망대. 네, 2024년 새해 여수시 현안들 살펴보겠습니다. 광양에 이어서 정기명 여수시장께서 직접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시장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예, 신년에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느라 아주 바쁘실 것 같은데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정신 없었습니다. 청취자분들께 새해 인사 덕담 한 말씀 먼저 부탁드릴까요? 네,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여수 MBC 청취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동안 여수시를 많이 응원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열심히 시민의 행복과 시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지난해 보니까 연말에 여수시가 상을 많이 받았어요. 어떤 일들이 좀 기억이 나십니까? 네, 일단은 우리 여수시 공무원들이 아주 유능합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작년 한 해 동안 51건의 기관 표창을 받았고요. 또 상사업비도 무려 20억 7천만 원이나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 또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전국 1위로 대통령상을 수상하게 됐습니다. 시정 전 분야에 걸쳐서 골고루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예. 유니세프 아동 친화 도시로 인정을 받는 것이 매우 뿌듯합니다. 우리 여수는 2017년 아동 청소년 친화 도시 조례를 제정했고요. 이후 중장기 계획을 마련해서 인증을 준비해온 성과입니다. 작년 성과를 뛰어넘을 수 있도록 각 시정 전반에 걸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기대를 좀 해보면서 이야기 이제 현안 하나씩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세계 선박람회 이야기부터 좀 해볼게요. 네, 조직위원회가 이제 출범을 했고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들 또 올해는 어떤 계획들을 갖고 계신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아시다시피 2012년에 우리 여수가 아주 엄청난 발전을 이뤘습니다. 예. 다시 14년 만에 여수 세계 선박람회가 있는데요. 세계 선박람회는 우리 여수를 다시 한번 도약하게 만들 메가 이벤트입니다. 큰 변경사항이 있었는데요. 당초 그 2026년 7월 중순경부터 한 달간 하려고 했는데 폭염이라든지 폭우로 특히 잼버리 영향으로 불가피하게 이렇게 9월 5일부터 11월 4일로 시기를 변경하고 기간도 2달로 늘렸습니다. 그 주 행사장 올해는 그 주 행사장인 돌산 진모지구의 그 부지를 높이고 배수로를 이렇게 시설하고 하는 기반공사 시설 공사를 하고요. 부 행사장인 계도 농어촌 관광 휴양단지 조성도 올해 착공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작년 3월에 선박람회 준비위원회를 출범 이미 했고요. 올해부터는 조직위원회를 본격 운영해서 박람회장 조성에서부터 콘텐츠 연출, 수익 사업 국내 홍보를 중점적으로 해나갈 예정입니다. 이벤트 유치가 마냥 기대만 낙관만 하기가 힘든 게 그 지역의 골고루 활력이 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사후 활용 문제도 있고. 예. 요거에 대해서 어떤 답변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2012년 세계 박람회 이후에 여수가 비약적으로 발전했듯이 네. 또 2026년 세계 박람회를 하게 되면은 당초 한 달에서 2달간 늘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관람객이 200만 명 이상이 올 것이고 지역 생산 유발 효과라든지 취업 유발 효과도 많이 이렇게 늘어날 겁니다. 또 그리고 무엇보다도 박람회 준비 과정에서 조성된 기반 시설하고 또 여러 가지 또 선박람회 연계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경제가 올 말부터는 확 살아나지 않을까 여수 경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세계 선박람회는 섬을 주제로 섬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섬이 이제 고립된 것이 아니라 정말 정치여건이 대폭 향상돼서 섬 주민들이 살기 좋고 특히 관광객들이 힐링하는 장소로 변모할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갖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많은 시민들께서도 기대를 하실 것 같아요. 또 하나의 메가 이벤트가 COP33 유치 전에 이제 뛰어든 것인데 이번에 COP28이 있었어요. 네. 여수시에서도 현장을 찾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예, 대내외적인 여건상 이 유치에 대해서 낙관적인 점수가 나오지 않고 있고 또 인도가 또 유치 전에 뛰어들었다고 하고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물론 그렇습니다만은 지금까지 우리 전라남도하고 남해 남중권의 중심 도시인 여수에 유치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했습니다. 예.
올해부터는 홍보 활동을 적극해서 COP33이 우리 여수에 유치되도록 노력하고 또 김영록 도지사님께서도 도 차원에서 적극 협력해주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COP28 이후에 나왔던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 보면은 그 아무래도 내용이 있어요. 홍보도 홍보인데 도시 안에서도 움직임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네. 남해안의 탄소 중립 정책이 가장 중요하지 않겠냐. 그러니까 시에서 이런 유의미한 활동들이 일어나야 좀 본보기가 되지 않겠냐. 이런 말씀들을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계획이 좀 있으십니까? 네, 맞습니다. COP33 유치 여건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예. 작년에는 유치 홍보 역량 강화, 유치 기반 마련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기후 변화 대응 민관 산업 협의체를 구성하고 또 여수시 탄소 중립 지원 센터를 지정했고요. 근데 올해는 좀 더 세부적으로 민관 산학 분야별 또 시기별 로드맵을 수립해서 지역 여론을 수렴하고 또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COP33 유치위원회도 구성해서 보다 좀 더 액티브하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 이벤트를 하고 나면 그 사후 활용 이야기가 이제 늘 나오게 되는데 2012년에 이제 그 비약적인 발전이 이뤘다고 말씀 주셨습니다만 사후 활용 문제가 물론 작년에 고리가 조금 풀리기는 했는데 네. 그 이관이 됐어요. 여수광해 항만공사로 이관이 됐고 예. 여수시에서도 자체 활용 용역이 또 마무리가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박남회장이 지금 여수광해 항만공사로 이렇게 이관된 것은 굉장히 잘한 일입니다. 네, 해수부, 정부, 다음에 전라남도, 다음에 광양항만공사, 여수시가 공동 책임을 지고 이제 같이 할 텐데요. 예. 아무래도 박남회장 장소적 공간이 여수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수 시민들의 뜻대로 돼야 된다. 그래서 얼른 자체적으로 전남대 그 산학협력단에 영역을 줘서 지금 그 우리 여수 시민이 바라는 것, 예를 들면은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도 리조트형 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그래야지 이렇게 많은 흑자를 누르고 활성화되니까 예. 이런 내용을 담아서 이미 그 성과물을 여수광양 항만공사에 전달했습니다. 전달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왜냐하면 여수광양 항만공사에서 올 4월부터 사활용 마스터 플랜을 지금 내년 5월까지 하기 때문에 이미 준 겁니다. 이것이. 그렇죠. 여수시견을 반영을 좀 해달라. 예. 예.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해주라는 거죠. 말을 잘 듣겠습니까? 그러면은 뭐 말을 듣는다는 표현이 조금 뭐하긴 한데. 아니 왜냐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우리가 이렇게 활용했기 때문에 아마 이 틀을 제 생각에는 좀 방송이라 그러는데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또 결과가 나올지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올 한 해. 이런 말도 있었어요. 그 공동 책임이 있다. 여수시도 이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래도 여수시에 큰 부지가 또 있는 거기 때문에 항만공사로 이제 이관이 됐는데 사후 활용 주체가 여수시 예산이 계속 투입되는 것에 대한 지적도 최근에 있었거든요. 어떤 말씀 주시겠습니까? 공동 책임이기 때문에 불가피한 것입니까? 결국 여수 시민의 뜻이 반영되고 여수 세계 박람회장은 우리 여수의 상징적인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 관광이라든지 여수 산업, 여수의 발전을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죠. 박람회장입니다. 어떻게 사활용 할 것이냐. 예. 그러면 결국은 박람회장 사활용이 잘 되고 모든 이익이 여수 시민의 전부 이익이고 여수 발전에 기여를 하게 됩니다. 영업비 30억이 들어가는데 당초 여수시 10억, 전라남도 10억, 다음에 광양항공도 10억인데 국가가 10억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여수시하고 전라남도 5억만 하기로 됐습니다. 그런 돈은 오히려 더 돈을 조금 이렇게 비용을 지불해야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수시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비용은 더 투입할 수 있다. 예.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또 여수 남해 해저 터널 이야기도 좀 해보죠. 올해 착공을 하고 남해군이 29개 핵심 사업을 확정하면서 뭐 대비한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여수와 남해를 비교하는 이야기가 작년 한 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그건 굉장히 소가적인 발상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하면 같이 상생 발전하는 걸 연구해야지. 여수는 뭐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남해는 우리나라가 아닙니까? 그건 지역 이기주의고요. 여수는 여러 가지 SOC라든지 관광 인프라가 남해에 비해서 비교하지 못할 만큼 많이 지금 돼 있습니다. 남해는 아직 지금 발전이 시작도 아직 안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남해 해저 터널로 인해서 우리 남해가 예로부터 같은 생활권의 남해가 하나씩 상생 발전하면 오히려 여수가 더 발전한다는 그런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지. 마치 그냥 뭐 남해는 저기 우리나라가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건 굉장히 소가적인 발상이고 결국은 지역 발전이라든지 공동체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 것은 공동체적으로 접근하시는 거군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교통의 여주가 여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11 브릿지에서 쭉
목포에서부터 고흥을 통해서 와가지고 남해 해저들로 연결되면은 결국은 어디에서 밥을 먹고 어디에서 잠을 자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 그런 입장이시고 알겠습니다. 그 투자 유치와 일자리 관련해서 여수 씨가 이제 우수상을 받기도 했는데 구체적으로 투자 유치와 일자리 창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우리 여수는 현재 지금 관광 산업이 활성화되어 있고요. 특히 누가 뭐라 해도 우리나라 세계 최고의 어떤 석유화학 산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일자리는 계속해서 창출되고 있고요. 지난 8월에 또 고용노동부 일자리 대상에서 또 우리 시가 또 최우수상을 받았는데요. 5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그만큼 이렇게 일자리가 많은 도시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고요. 또 우리 민선 8기들은 좀 외람된 말씀입니다만은 일자리 정책 발굴을 계속했다. 특히 작년에 그 경기가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경제가 안 좋았는데 여수시는 미래 신산업 분야하고 관광 분야에서 10개의 기업하고 무려 약 4조 8천억 원의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약을 통해서 약 2,400여 개 일자리가 생겼습니다. 2,400여 개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어느 우리나라 지자체에서도 할 수 없는 그런 어찌 보면은 참 엄청난 성과를 이뤘다. 예, 저는 그렇게 감히 생각합니다. 예, 그 석유 화학 산단 말씀 주셨는데 뭐 지역 경제의 가장 큰 기반임에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고 예. 그 대체 녹지 발암물질 검출 논란이 작년에도 또 있었어요. 예. 그 산단 환경 문제에 대한 또 시장님의 의견도 좀 궁금하거든요. 맞습니다. 뭐 이거 대체녹지 조성하다가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요. 예, 잘 아시다 보면 여수 들어오는 입구에 그 주담동의 중방적 상류에서 원인을 모를 그렇게 약간 그 젓갈색의 물이 발견돼서 이렇게 조사에 착수했는데 조사 결과 비소와 불소가 기준치를 초과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아직 원인은 정확히 모릅니다. 그래서 어찌 됐든 행정 절차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토양 정밀 조사 실시 명령을 그냥 내렸습니다. 약간 이제 뭐 이거 6개 회사는 와 부당하다 약간 항변을 합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법에 따라서 명령을 내렸고요. 또 작년 10월에 우리 여수시는 디지털 환경 안전 통합 관서 센터를 개소해서 24시간 환경에 대해서 감시하고 있습니다. 환경에서도 계속 이렇게 첨단 어떤 그런 장비를 동원해서 이렇게 또 시설을 하고 설비를 시설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산단 환경은 이렇게 갈수록 좋아질 겁니다. 그리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산단 들어가면 냄새가 나서 이렇게 맞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1조 원이 넘는 돈을 다 각 회사에서 이렇게 투자해서 이 환경 오염 저감 등을 펼쳐서 지금은 환경 오염뿐만이나 냄새, 악취제거에 지금 굉장히 이렇게 개선됐습니다. 지속적으로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렇게 산단 환경 안전에 이렇게 유념해서 개선시키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 처리 시설 문제 이야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각 지자체마다 앓고 있는 이제 고질병이긴 한데 여수의 경우에 보니까 입지 선정 발표도 전에 한 업체가 미리 알고 있는 게 문제가 돼서 경찰 수사까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도 됐고,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십니까? 그것은 좀 이게 입지 선정 위원회를 작년에 그 4월에 이렇게 구성했는데요. 그 입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민간 제안사가 접수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이 법이 말입니다. 입지 선정 절차는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촉지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절차를 진행하고요. 그렇죠. 민간 제안자 접수 처리는 사회 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법에 따라서 추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을 정확히 알고 있으면은 각각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절차상 문제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입지선정위원회를 입지선정하기 전에 민간 제안이 들어오면 대부분 다 피맥, 공공투자 이렇게 관리센터에다 넘겼습니다. 그래서 먼저 입지를 선정해 놓고 민간 제안이 들어온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10년 동안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민간 제안자 접수했을 때 그때 그걸 터잡아서 피맥에 보내서 네. 거기서 이제 뭐 이게 가하다 부하다 이런 결정을 내려주면 그때 제3자 공모를 받아서 다시 공모를 해서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특혜다 이런 건 전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 우연의 일치로 입지가 갖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닙니다. 민간 투자법에서는 그 민간 제안자가 선정해서 이런 사회 기반 시설을 건의할 수 있는 법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네네. 근데 입지가 그 유출이 됐다고 해야 될지 공간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 동네를 알고 있었던 거죠. 입지가 봉두하고 다음에 이게 원래매립장 두 군데로 이미 다 이건 공시가 돼 있었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였는데. 두 개 중에 하나는 어디냐? 근데 현재 있는 원래매립장 여기가 될 거라는 개연성이 상당성을 넘어서 개연성이 누구나 다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확률은 반이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냥 반도 아닙니다. 완전히 기울어진 반입니다. 이것은. 네. 알겠습니다. 다른 또 이야기도 있어서
포용과 타협 능력이 뛰어난 반면에 문제 해결 의지와 소신 행정이 부족하다. 뭐 참 앞에 이제 모시고 이런 말씀 좀 드리긴 뭐합니다만 그 취임 1주년 여수 시민협 조사 결과 이제 여수 시민들의 생각이었고 시의회에서도 그 시장님의 리더십에 대한 질의도 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어떤 말씀 좀 주고 싶으십니까? 제가 평생 변호사를 냈고 법조인으로 또 환갑이 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환갑이 돼서 이제 시장을 했는데 여수에 이렇게 44년을 살았습니다. 지금까지 여수는 제가 민선 1기부터 쭉 지금 이 여수에 지금 변호사로서 이렇게 봐왔는데요. 또 시청 고문 변호사를 17년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는 의하와 갈등, 대립, 또 뭐 또 시민 또 시민 사회단체 또 시민들과 어떤 분야 어떤 그 시정하고 어떤 그 현안에 대한 분쟁 이런 걸 무수히 많이 봤습니다. 제가 고문 변호사였기 때문에 전부 그걸 법률 상담을 했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사람이 마음이 안정돼야 된다. 지역사회가. 그래서 소통과 합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에 대하지 나머지는 의미가 없다. 네, 민선 8기 동안 정말 시의회를 존중하고 또 시민들의 의견을 귀담아 듣고 이 큰 지역 현안이 있을 때는 전부 다 만났습니다. 책임 있는 사람들을 먼저 만나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의회하고는 갈등이 아예 없었지 않습니까? 만 1년 6개월 동안. 예. 그다음에 큰 이렇게 문제가 있었지만 전부 분쟁이 지금 시청 앞에서 누가 지금 데모합니까? 그리고 제가 평소 성격이 부드럽고 또 누구한테 이렇게 화를 내지 않기 때문에 리더십이 없다, 카리스마가 없다 그러는데 이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역의 현안이 있거나 또는 중요한 문제가 있을 때 그걸 해결을 못할 때 리더십을 말하는 거지. 막연히 리더십이 없다, 막연히 카리스마가 없다. 이것은 정말 이것은 그냥 낙인 이론이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만큼 지금 시의회가 안정을 지키고 이렇게 시민사회 갈등을 아예 없애는 사람이 누굽니까? 저는 내실에는 굳이 말하면은 제가 그렇게 부드럽고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없겠다, 리더십이 없겠다 그것이 아니라 외유내각이라는 것이죠. 저는. 예. 다시 한번 만약에 시장이 할 수 있음에도 또는 해야 되는 거에도 안 했다, 못했다 이랬다면 당연히 그런 비난을 받아야지만 예. 저는 그런 비난은 정말 낙인 이론이기 때문에 가장 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또 시장님이 또 그 웃는 상이셔서 또 그런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알겠습니다. 예. 시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겠습니다. 2024년 여수시도 잘 부탁드립니다, 시장님. 네, 감사합니다. 예, 나와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기명 여수시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고충을 듣습니다. 라디오 전망대 민원 해결사.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민원 사항들 해결해드리는 민원 해결사 시간입니다. 이미지 리포터 나와 계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해 인사말 많이들 나누셨을 것 같은데 거리에 걸리는 새해 인사 현수막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골칫거리였던 정치 현수막은 올해부터 좀 덜 보시게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정치 현수막 때문에 참 피로도가 상당히 높았잖아요. 네, 이 통행량이나 인파가 많이 다니는 교차로마다 각 정당들의 정치 현수막들이 내걸립니다. 뭐 새해나 명절, 선거철에는요, 이 교차로에 틈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수십 장의 현수막이 내걸리는데요. 특히 지난 2022년 정당의 현수막에 대한 사실상 전면 허용하도록 국회가 규제를 완화하면서 2023년 한 해 동안은 정치인들의 인사 현수막, 치적 홍보, 이 상대 정당을 비난하는 현수막까지 이 교차로 가로등이나 가로수에는 더 이상 줄을 걸 수 없을 만큼 무질서가 난무했습니다. 예. 이 정당명이나 지역위원장 등의 이름으로 어디든 현수막을 설치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모습을 시민들은 고운 시선을 보지 않았는데요. 이 도심 미관을 해치고 교통 안전에도 위협한다는 고칠거렸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무 많은 것도 좀 그렇게 불편한 거는 있죠. 이렇게 가게에서는 뷰도 좀 중요한데 그런 것도 다 가려버리고 저 손님들이 그거에 좀 답답하다는 소리도 해요. 특히나 명절이나 선거철 되면은 정말 막 이중으로 막 이렇게 해놓거든요. 사거리 같은 경우는 이게 막 다 양쪽에 다 걸려버리니까 너무 정신이 없고 한쪽에만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저분하고 그러긴 해요. 국회의원 그분은 거의 1년 내내 달았어. 요거 달고 저거 달고 요거 달고 저거 달고 그냥 요만한 건수만 있어도 자기가 그거 했다고 뭐 어쨌다고 맨날 갖다 달아갖고 밑에 이렇게 걸어버리게 되면 이게 지금 사고가 겁나게 위험해. 오토바이들이 지금 복지도 안 지키고 지금 울어 다니는데 위험해. 이거 걸어서는 안 돼요.
예, 뭐 민원이 진짜 많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국회에서도 5개 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올해부터는 각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개수를 제한했어요. 네, 국회는 읍명동별로요 각 정당 현수막을 2개씩 걸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예. 다만 지역별로 면적 차이가 커서요 일률적으로 현수막 개수를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면서 면적이 100제곱킬로미터가 넘는 읍면동 경우에는요 현수막 1개를 더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요. 이 전남 도북구에서는요 100제곱킬로미터 이상에 해당되는 읍면동이요 순천시 송광면, 서면, 또 공군 포두면 이 3곳입니다. 예. 이 새해가 되면서 지역의 각 정당들은 현수막 줄이기에 나선 듯 보이는데요. 하지만 시민들은 이 현수막을 거는 곳에 집중해 걸기 때문에 아직도 지역구에 비해 현수막 개수 많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현수막이 너무 많아요, 많아. 아직도 많아요. 동마다 3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지금 더 되는 것 같은데? 정당별로 3개예요. 아이고 이거 많지. 한 동에 하나씩만 나온 거다. 좋게 프랑크하트 붙일 자리들 만들어놨잖아요. 거기다가만 붙이면 될 건데 막 정치 현수막들 아이 보기 싫어 죽겠어. 네, 좀 많아요. 신기동이면 신기동이 3개. 그것도 너무 쓸데없이 많은 것 같아요. 저도 낭비다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많아요. 괜히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막 하는 것 같은데 사람들이 사실 신경도 안 써요. 그러니까 명절 때 정말 쓸데없이 너무 많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한 정당당 하나만 냈으면 좋겠어요. 이 시민들은 올해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수막 공해를 막을 수 있을 거란 기대도 갖고 있는데요. 지역 정치인들이 현수막 거는 것보다 지역 현안을 살피는 데 더욱 힘써주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뭐 많이 줄어든 것 같기는 한데 과거에 네. 비해서는요. 관련된 내용까지 살펴드렸습니다. 새해에도 민원 사항들 잘 찾아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이미지 리포터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목요일 라디오 전망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죠. 이용선이었습니다.